오늘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와 그게 이제 한계차주 그리고 가계부채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주요국 가계부채 2022년 2분기 기준에서 한국이 GDP 대비 102.2%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부채가 한국이 많죠.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량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1700개 뭐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전년도에 15,000개씩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뭐 몇천 542개 뭐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이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려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매물로 나온 것의 누적량만 6만 4천 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1년 전에 한 매물 누적량이 한 4만 5천이었는데 이게 한 3만 개 정도 늘어난 거예요. 3만 4천 개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매물 누적량이 6만 4천 개니까 신규 아파트 안 지어도 이것만 다 해결이 돼도 아파트 입주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는 게 항상 중요한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추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32, 142, 144.5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위 소득 가구가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했을 때 소득의 약 25%, 25%를 이제 주택 구입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부담 지수치는 9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이 25%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3.7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5%를 주택 구입에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담보대출을 많이 해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90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90이면 이제 자기 소득의 25% 정도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는 건데 지금 200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배니까 한 50% 넘어서 한 자기 가처분 소득의 60%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DSR 소득 기준에서 70% 초과 대출자들입니다. 이게 지난 3월에는 140만 명인데 지금 190만 명으로 확대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부채도 122조 9천억에서 늘어나서 480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80조라는 가계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계 차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주택 원리금 균등 상환을 부담하지 못해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매가로 이게 굉장히 많이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경매 낙찰률이 17.8%입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나와도 사람들이 낙찰을 안 해간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낙찰률이 거의 50%가 넘었다가 지금은 17.8로 계속 급감하고 있고요. 경매 건수도 지금 57건에서 107건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이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경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것 때문에 더 안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다 이렇게 지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이나 뭐 기본적인 뭐 자기네가 이자나 이런 것들을 내고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대출 권리금 균등 상환을 못하는 한계 차주, DSR 70% 이상 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경매가 나오고 뭐 이런 뭐 매물이 계속 쏟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매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40% 집값 급락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40% 집값이 급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한계차주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경매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nsky 모멘트의 위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nsky 모멘트는 사람들이 막 이제 한계차주가 많이 생겨서 막 경매가 나오고 못 견뎌서 이제 집을 내놓아서 막 이렇게 집값 급락이 계속 이루어지면 한계차주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건전한 자산도 막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돈을 대출해준 금융권들이나 이런 데서 이 집값이 너무 급락해 보면 자기네가 LTV를 높여서 대출을 해줬는데 LTV 이하로 경매가 되고 이러면 그거 다 금융의 부실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돈을 빌려서 샀죠. 근데 그게 금리가 올라서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자기가 최저생계비를 내고도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던지는 거죠. 이제 시장에. 그래서 이제 던지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자꾸 하한가로 진행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제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경매나 이런 걸로 아파트를 사면 어, 내후년 2024년에는 반등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로 아파트의 NPL의 시장이 열릴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